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그룹이 독식을 하고 있죠. 그 밖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동차 기업으로는 옛 쌍용 자동차 모태의 KG 모빌리티를 들 수가 있고, 옛 삼성 자동차 기반의 르노 코리아 자동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내수시장 만년 꼴찌에 불명예를 나왔던 한국 GM, 아니 이제는 미국 GM의 한국 사업장이 있지요.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자동차, 기아, 그리고 또 다른 거대 자동차 기업 하나가 3강 구도를 이루면서 아주 이상적인 경쟁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 자동차 기업은 바로 대우자동차였죠. 대우자동차는 1983년 대우그룹이 세안자동차를 인수한 뒤 출범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와 함께 당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규모나 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 가히 3대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특별했던 차는 국내 3대 자동차 기업이었던 대우자동차의 첫 번째 SUV 모델 윈스톰입니다. 국내 3대 자동차 제조사로 꼽혔던 대우자동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SUV 모델이 전무했습니다. 사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했던 시기인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엄연히 세단이 주류였거든요. 심지어 세단을 선호하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강해서 해치백이나 외건은 설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도 모자라서 원래 해치백으로 개발됐던 모델을 억지로 세단으로 뜯어고쳐서 팔아야 할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조금씩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초 이른바 3저 호황으로 불리던 시기에 오토 캠핑을 위시한 레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늘날의 SUV에 근접한 개념의 차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SUV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승용형 지프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부르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디젤 엔진과 복잡한 기계장치들 때문에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단에 비해서는 수요나 시장 규모에서 훨씬 작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직접 신차를 개발한다? 이거 아무래도 좀 수지가 안 맞는 장사였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승용형 지프 시장은 낮은 경유값과 다인승 차량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9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7인승 MPV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우는 2000년 레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0년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는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SUV 모델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1998년에 인기 좋은 SUV 모델이 라인업 통째로 굴러들어와 버렸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쌍용 자동차가 만들었던 무쏘와 코란도였습니다. 대우그룹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무쏘, 코란도는 물론 심지어 체어맨까지 대우자동차의 이름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조차 확보해내지 못한 대규모의 SUV 라인업을 한 방에 획득한 것이죠. 따라서 자체적으로 SUV 모델을 따로 개발하는 건 더더욱이 수지가 안 맞는 장사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당대 최고 다크호스였던 체어맨까지 꿀꺽한 대우자동차는 자체 개발하던 8기통 대형 세단 계획을 엎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고작 1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쌍용자동차가 다시 독립하게 되었거든요. 본가가 통째로 무너져버린 종합자동차 제조사 대우자동차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 GM이 대우자동차에서 승용차 부분만 쏙 빼먹는 방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합자동차 회사였던 대우자동차는 그렇게 타타 대우 상용차, 자일 대우 버스, 그리고 GM 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 쪼개지고 맙니다. 이렇게 GM의 산하에 들어가게 된 GM 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 즉 GM 대우는 누비라의 후속 창고종으로 개발한 신형의 준중형 세단 라세티를 내놓으면서 고급 문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크로스오버 SUV의 광풍이 국내 시장까지 밀어닥치기 시작하고, 현대자동차도 트렌드에 발맞춰 발빠르게 내놓은 산타페가 호평을 받기 시작하면서 GM 대우 역시 독자 개발 SUV 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GM 대우 윈스톰입니다. 2004년 GM 대우는 쉐보레의 이름으로 파리 모터쇼에서 한 컨셉트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컨셉트카의 이름은 S3X였는데요. 유럽 시장을 겨냥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링과 당장 양산에도 손색이 없을 완성도에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미국 GM이 아닌 GM 대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었는데요. 대우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말하는 기술은 사오면 된다는 말은 1990년대 들어선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GM이 기술을 인질로 어떻게든 종속시키려는 갑질을 견딜 수가 없어서 대우차는 이미 1992년에 GM과 결별을 선언한 상태였고, 1994년 영국 워딩 테크니컬 센터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독일에도 자체적인 R&D 센터를 세우면서 기술력을 크게 키웠었거든요. 먼저 선보였던 라세티와 이 S3X 컨셉트는 그렇게 키워진 독자 개발 역량이 제대로 빛을 발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완전히 GM으로 넘어가 버린 지금까지도 이 기술력은 그대로 남아서 GM 본사가 한창 위기를 맞았던 시기에 GM 대우의 탄탄한 소형차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도 GM의 소형 승용차는 물론 전기차 볼트 EV의 개발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오른 GM 대우의 기술력이 제대로 드러난 이 S3X 컨셉트는 2006년 윈스톰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윈스톰은 전륜구동 기반의 중소형 크로스오버 SUV를 위해 설계된 GM 세타 플랫폼을 기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사용했던 GM의 오래된 플랫폼이 아닌 2002년도에 처음 상용한 최신의 플랫폼이었죠. 이 세타 플랫폼을 기초로 GM 대우에서 독자 설계한 윈스톰은 컨셉트카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구현한 아주 세련된 외관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이탈리아 VM 모토리의 2.0L 커먼 레일 디젤 엔진과 GM의 5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륜구동을 바탕으로 했고, 여기에 온 디맨드 타입의 상시 사륜구동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윈스톰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GM 대우는 처음으로 접근했던 시장이었던 만큼 아주 공격적인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윈스톰은 체급상으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쉐보레 이코노스처럼 현대차로 치면 준중형급인 투싼보다는 훨씬 컸지만 중형급인 산타페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예로부터 차의 크기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관념이 꽤 지배적이어서 윈스톰을 현대 산타페보다 아래급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GM 대우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 윈스톰을 처음부터 7인승으로 설계를 하는 한편, 산타페보다 풍족한 기본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가격마저 투싼보다 약간 비싼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산타페급에 상응하는 옵션 빵빵한 중형급 SUV를 약 300만원가량 더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가성비를 내세운 거였죠. 여기다 출고 기준으로 30일 혹은 1500km 이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려 새 차로 교환하거나 심지어 환불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윈스톰은 경쟁차종인 산타페와 확실히 차별화되면서도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과 공격적인 상품 기획 및 전략을 통해 첫 도전이었음에도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GM 대우 윈스톰은 출시 후 1년간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13만 3,381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당시 목표로 설정했던 12만 대보다 1만 대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결과였는데요. 이들 가운데 내수 판매 실적은 3만 188대로 결코 적지 않은 판매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윈스톰은 라세티의 부진으로 침체되었던 GM 대우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M 대우 윈스톰은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오며 꾸준히 상품성을 유지했는데요. 2007년도에는 국산 SUV 최초로 전방 주차 센서를 전차종에 기본으로 적용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적용을 해서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 즉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때 자동으로 차고를 유지해주는 장치를 무려 전차종에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는 경쟁차종인 산타페에서는 거의 최고급 트림에서나 제공하는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차종에 기본으로 제공해서 옵션상의 우위를 유지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페셜 에디션 형태로 윈스톰 익스트림도 등장했습니다. 이 윈스톰 익스트림은 스포티한 감성을 크게 강조한 전용의 내외장 사양으로 주목을 끌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VM 모토리의 선진적인 커먼레인 디젤 엔진에 힘입어 국산 SUV 최초로 저공해차 인증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에 이어서 또 한 번 옵션으로 승부를 걸었는데요. 바로 DMB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세트로다가 중급 트림부터 기본 적용하는 강수를 두었던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 당시 기준으로 무려 거의 200~300만원씩 하던 굉장히 비싼 옵션이었거든요. 지금이야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 비싸서 최고급 세단에서조차 옵션이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중급 트림부터 기본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입맛 당기는 조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GM 대우는 기업 간에 비교하는 행위가 금기로 통했던 그 시절에 이런 광고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산타페에 갔다. 좋은 건 다 옵션이란다. 윈스톰을 샀다. 후방 카메라와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기본이다. 이건 현대차의 산타페가 지명이란 점을 이용한 돌려가기 광고였던 거죠. 이러한 덕분에 GM 대우 윈스톰은 산타페라는 밀리언셀러와도 당당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SUV 모델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윈스톰은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과 가성비로 2010년까지 산타페와 대등하게 경쟁을 하면서 무난하게 잘 팔리는 모델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GM 대우의 첫 번째 SUV 모델 윈스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희망편에 가까웠습니다. 이 뒤에는 정말이지 암울한 절망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윈스톰의 뒤를 이은 쉐보레 캡티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토야의 박병화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